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비욘드 금수저를 이야기하면서 금수저는 집 밖에도 있다라는 주제를 조금 더 아까 약간 이전 강의에서 조금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부자, 왕, 지식인, 지혜인 이런 모든 금수저,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분들을 부모로 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는 얼만큼 부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재벌 아들하고 평범한 처녀의 이야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데렐라든지 무슨 그런 얘기도 다 그런 거죠. 왕자와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프리티 워먼이라고. 프리티 워먼. 이 아마 한 1990년 정도 나왔던 영화 같은데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당대에는 최고 배우죠. 여기서도 보면 아주 신분이 낮은 여인과 그리고 재벌 남자의 이야기.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금수저라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금수저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인 사람은 우리 동료 중에서 훨씬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일하는 게. 목회도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같은 일을 한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런 금수저 같은 느낌은 좀 받았어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다양한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는 잘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로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청년, 그 다음에 일반인,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 목사님들도 수업을 해봤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목회자까지 제가 데리고 수업을 해봤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 사람들을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같은 반에 이렇게 몇 사람 앉아 있어도 다 다르죠. 물론 성인들은 좀 다르지만은 이 청년의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청년 정도를 이렇게 보면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것을 잘 못 봤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적어도 일반인까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럼 아이가 있고요, 부모님이 있고요, 거기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계실 수도 있고 한 3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부터 그 아들, 그다음 손주, 그 스타일이 연결된다는 것을 눈에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연결되기도 하고 좋은 그런 긍정적인 성품이나 모습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거, 성격적인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연결돼서 보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무섭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상속되고 이어진다니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수저라는 거.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렇게 무섭게 상속이 되고 서로 이어진다면 이어짐
그러면은 금수저적인 부분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절망하라는 얘기인가? 소망을 버리라는 얘기인가? 희망 없이 이제 살아라는 얘기? 그게 아니죠.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번 강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유명하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개천에서 뭐 난다? 용난다. 개천이라는 건 척박한 아주 이렇게 큰 바다나 그런 강물이 아니고 그냥 작은 물이죠. 이런 데서 용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로 훌륭하게 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몇 년쯤 전에 그 뉴욕의 할렘가에서 그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 그 흑인 여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그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그런 그 기사가 있었어요. 정말 그 집이 쓰레기장 뒤에 있는 조그마한 쪽방 같은데 이런 데서 겨우겨우 먹고 자고 또 이제 외국에는 그런 뭐라 그러나 바우처라고 그러나 그런 구제 식권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식권 같은 게 주로 그 햄버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히려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티켓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 구제 티켓 같은 거 가지고 햄버거 먹고 겨우겨우 살던 아이가 그래도 이제 공립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가지고 하버드를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저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학생이 잘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또 공익기관에 자기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취직을 잘 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가 이제 바로 개천에서 용나는 거죠. 자수성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수성가 얘기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자수성가의 이야기가 다 레전드, 이제는 전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의 고향 그러죠? 뭡니까? 지금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그러면 지금은 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이 이제는 전설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제가 강의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옛 시절에는 노력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들이 왔거든요. 예전에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의 길을 찾아서 길을 발견하면 그 길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길을 압니다. 이전에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배워야만 했던 그 정보가 이제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타를 칠 수 있는지, 이제는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가 됐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력하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결과가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운명에 맡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물론 청년들이 이 강좌를 많이 들을 것이고 저도 처음에 이 강좌를 할 때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은 참 절망적이죠.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수고하는데도 개인 자영업 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인건비 줄이려고 자기가 직접 치킨을 배달하기도 하고 피자를 배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영업들은 보통 7, 80%가 다 문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빡빡해서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 치열해.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모로부터 미세한 도움이라도 받으면 정말로 유리하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이거는 전설로 변해갑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함께 실망만 하고 이 세상만 탓하고 분노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강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소위 금수저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돈만 금수저가 아니라 그랬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금수저죠. 그런 금수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금수저는 우리가 조금만 초점을 달리해서 보면 집 밖에도 금수저가 있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게 제가 이 강좌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금수저, 눈에 보이는 금수저만 금수저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도태되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옛날이야, 이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집 밖에도 금수저가 많이 있다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며 더 많은 모습으로 되어가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강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자산이다.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죠. 전에도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금수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금수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수저. 눈에 보이는 금수저는 뭐겠습니까? 직접 나의 부모님이 갖춘 거,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집문서, 부모님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눈에 보이는 금수저겠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금수저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첫째는 봐야 되겠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이번 강좌에서는 강조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면 비록 내가 흙수저를 하더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면 우리는 정말로 윤택하게 발전하면서 살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자신을 왜 발전시키려고 합니까? 그거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발전하면 나의 주변, 나의 사회도 발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전할 수 있는 사람 옆에는 함께 발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뭡니까? 동물들은 나 하나 그냥 겨우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잘 낳으면 동물은 존재 목적과 의미가 달성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죠. 수많은 조직과 단체 속에서 살죠. 사회 안에서 살죠. 국가와 이 우주 안에, 심지어는 정말 이 축구가 우리 지구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온 우주 안에서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한 인간이 금수저를 넘어설 때에, 비욘드 금수저죠.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나 놀라운 긍정적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집 밖에 있는 금수저를 이번 강좌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강좌를 함께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저부터 그래서 더 발전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뭐 상세하게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은 집 밖에 있는 금수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학교에 없는 좋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과외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 그런 방법,
뭐 이런 것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번 강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어떻게는 이제 점점 더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도 뭐 깊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실 금수저의 역사가 결코 아니죠. 인류의 그 큰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 금수저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강조했던 정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그러한 귀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더 많이, 물론 금수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의 수많은 역사들은 금수저 아닌 사람들이 이룬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다음에도 뭐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뉴턴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 알죠? 이 뉴턴은 뭐 저는 그 인문학을 해서 잘 모르지만 이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현대 과학의 가장 그 시초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전까지는 뉴턴만한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과학의 최고의 역사를 이룬 뉴턴, 그리고 뉴턴의 발걸음을 바로 뭐 아인슈타인이라 이런 사람에게 연결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된 사람이 뉴턴인데, 이 뉴턴이 대표적인 흙수저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많은 흙수저는 아니지만 뉴턴은 좀 가정이 불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뉴턴의 어머니가 이게 장애물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는 좀 농사나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농사나 좀 해라. 근데 이 뉴턴은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대학 갈 지원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친척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뉴턴이 뭐 옛날 정말 18세기 뭐 이런 때 사람인데, 이때도 대학에 근로장학생이 있었대. 근로장학생. 대학 다니면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하면 학비를 면제해 주거나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 근로장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그래요. 이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과학자가 만약에 어머니 말대로 집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뉴턴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뉴턴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뉴턴은 거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인, 자이언트, 거인들, 이렇게 하면 자이언츠가 되겠죠?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금수저 덕이 아니었다. 뉴턴의 어머니가 들으면 좀 섭섭할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니가 뉴턴을 낳아주신 분이니까 뭐. 근데 어쨌든 뉴턴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공부하면서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 이 사람들이 나에게 거인이 됐어. 거인이란 말은 뭡니까? 키만 큰 사람이 아니죠. 거인이란 말은 어떤 방면의 대가, 뭐 이렇게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룬 그런 그 업적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록 나는 흙수저였지만 공부하고 또 독서를 통해서 열심히 옛날의 업적을 이루었던 거인들을 만났어. 그래서 그 거인들에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갔다는, 어깨 위에. 여러분, 어깨라는 게 뭡니까? 우리 무등을 타면 잘 보이죠? 우리가 승용차만 타다가 큰 버스나 이런 걸 공항 갈 때 이렇게 버스 같은 거 타면 벌써 이렇게 올림픽대로에 올라가면 경치가 그 차로가 잘 보입니다. 승용차만 타면은 길이 어떻게 막히는지 모르는데 버스나 이런 걸 타면, 트럭 같은 걸 타면 이렇게 저쪽에 막히는 게 보이죠. 어깨 위에 올라가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뉴턴은 스스로 이야기를 내가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생겼죠.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유명한 뭐 노래 제목도 되고요. Standing on the shoulder. shoulder란 말이 이제 어깨죠. 근데 복수가 붙었어요. 거인들이니까 shoulders of giants.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비록 금수저는 아니지만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수많은 거인들, 수많은 대가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내가 그분들을 찾아간 것이. 도서관에 찾아가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고 다른 선배를 통해서 찾아가가지고는 그 거인들을 만났어요. 거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이룩해 놓은 그 어깨, 그 거인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 위에 내가 스탠딩 올라섰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고 현대 과학의 시초를 쌓을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이 뉴턴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번 강좌 전체를 끌어갈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거장들을 만난 것이고 거인들을 만난 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대인을 만나는 것, 대인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금수저를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했는데 이 대인이라는 것은 아주 큰 집합입니다. 이 안에는 뉴턴이 얘기한 거인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그 선생님도 있습니다. 또 물론 여기 부모님도 있죠. 부모님 소중하죠. 가장 중요하죠. 부모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에 뭐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친구 그러면 같이 뭐 밥이나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뭐 선배라든지 뭐 나의 뭐 형이라든지 수많은 대인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가는 그런 대인들도 있어요. 영화를 보고도 큰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많은 대인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금수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금수저예요. 금수저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이 엄청난 대인들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나도 금수저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 한 번의 삶을 사는데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내 자신이 변화하고 늘 발전하는 존재가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도 많은 변화와 발전과 긍정적인 영향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수저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대인들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대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